은행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실 텐데,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시는 분들, 내가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계좌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억울하게도 이런 경우에 엮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은행으로부터 귀하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라는 말을 시작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등등 마치 신용이 불량한 사람으로 취급된 경험을 겪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지급정지 제한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 당시에도 나도 억울하다, 나도 피해자인데 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고 나는 피의자라고 하고 사기니 뭐니 이런 걸로 엮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자꾸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답답하고 은행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또 이해하기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심하게는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분노하는 분들도 자주 봤습니다. 무튼 이런 일을 겪은 지 몇 달 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귀하는 과거 지급정지권으로 인해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사실 정의하자면 대포통장으로 의심된 적 있는 계좌의 명의인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금융사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된 적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계좌 지급 정지가 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금융기관에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그 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 대다수가 그 사람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금융 거래를 하게 됩니다. 네, 이건 뉘앙스로 봐도 그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인식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마치 금융사가 금융상 전과를 등록하고 이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니까 거래할 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금융거래를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대포통장 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좌절되고, 이런 좌절을 겪고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금융사가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 등록을 해제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판결이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법원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보고 있다면 금융사가 알아서 앞으로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을 안 해야 맞을 텐데, 아마도 현재도 이런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를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비교적 자세한 편인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적절치 않고, 중요하면서 그리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강조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대포통장 명의인이 사용했던 그 계좌는 이 법상 사기 이용 계좌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좌를 만들 때 이런 약관을 동의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 조치를 하는데, 법원이 볼 때는 이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데, 의미 있는 판시 내용을 보자면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이라는 것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에
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등록해서 그 정보를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공개하는 조치이다. 그래서 이 정보는 계좌 명의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이고, 이렇게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이 계좌 명의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개인 자체가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근거로 들고 있는 그 약관에 대해서 동의를 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내가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까지 해도 된다라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하면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약관 자체도 근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을 하라라는 법률 규정이 있으면 모르는데, 지금 관련법에서, 그러니까 지급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관련 법령에서, 그리고 여타 어떠한 법령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대포통장 명의로 등록하라라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법원이 보기에 이런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이 지금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여타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효과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은행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나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법률 규정도 없는데 내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내 개인정보를 활용했다. 그 활용이라는 것은 전국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는 법률 근거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래서 이 사건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문제된 사안이었고,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을 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해제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바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금융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잘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